안녕하세요, 어르신들. 혹시 주무시다가 소변 때문에 한밤중에 깨서 다시 잠들기 어려웠던 경험 모두 한 번쯤은 있으시죠? 그냥 나이가 들어서 그런가 보다 하고 넘기기엔 너무 불편하고 삶의 질을 떨어뜨리는 불청객, 바로 야간뇨인데요. 혹시 내가 저녁에 먹은 어떤 음식 때문에 혹은 잘못된 습관 때문에 화장실을 더 자주 가게 되고 이게 혹시라도 더 큰 병의 신호는 아닐까 걱정해 본 적 있으신가요? 많은 분들이 밤에 깨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시지만 사실 야간뇨는 우리 몸이 보내는 중요한 신호일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는 도대체 왜 밤에 화장실을 자주 가게 되는지, 그리고 병원 가기 전에 집에서 간단하게 실천할 수 있는 방법들은 무엇이 있는지 속 시원하게 알려드릴 테니 채널 고정해 주시고 구독과 좋아요도 꾹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건강한 밤을 되찾아 드리겠습니다. 밤에 소변을 보기 위해 한 번 이상 잠에서 깨는 증상을 야간뇨라고 하는데요. 사실 이건 수면의 질을 떨어뜨리는 아주 대표적인 원인 중 하나입니다. 예전부터 우리 조상들은 잠을 잘 자는 것을 큰 복으로 여겼습니다. 동의보감에서도 잠을 제대로 못 자면 만병의 근원이 된다고 했을 정도니까요. 그런데 현대에 와서 과학적으로도 이게 증명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잠을 자는 동안에는 항이뇨 호르몬이라는 것이 나와서 소변량을 줄여주게 되는데요. 나이가 들수록 이 호르몬의 분비가 줄어들고 또 방광의 기능 자체도 약해지면서 소변을 저장하는 능력이 떨어지게 되는 겁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야간뇨가 단순히 노화 현상이 아닐 수도 있다는 점인데요. 서울대학교 병원 비뇨의학과 연구팀의 연구에 따르면 야간뇨가 있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 낙상 위험이 2배 이상 높고 삶의 만족도는 현저히 떨어진다고 해요. 그만큼 야간뇨는 우리 일상에 아주 큰 영향을 미치는 문제라는 거죠. 그러니 오늘 제가 알려드리는 내용들 반드시 귀 기울여 들어주시고 꼭 실천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꿀잠을 방해하는 야간뇨를 물리치는 비결 7가지를 하나씩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저녁 식탁에서 국물 음식을 멀리하는 것입니다. 정말 놀랍지 않나요? 우리는 보통 저녁에 뜨끈한 국이나 찌개가 있어야 밥을 먹었다고 생각하잖아요. 하지만 국밥, 찌개, 탕 같은 국물 음식에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많은 수분과 나트륨이 들어 있습니다. 한국식품연구원의 발표에 따르면 된장찌개 1인분에는 하루 나트륨 권장량의 거의 절반이 들어 있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저녁에 나트륨 섭취가 많아지면 우리 몸은 농도를 맞추기 위해 수분을 더 끌어당기게 되고 자연스럽게 소변량이 늘어나게 되는 겁니다. 저녁만큼은 건더기 위주로 식사하는 습관, 오늘부터 꼭 시작해 보세요. 두 번째 비결은 저녁 식사 후에 먹는 과일 습관을 버리는 것입니다. 과일이 몸에 좋다는 건 누구나 아는 사실이지만 언제 먹느냐가 정말 중요합니다. 특히 수박이나 참외, 포도처럼 수분 함량이 높은 과일들은 야간뇨의 주범이 될 수 있어요. 워싱턴 주립대학교 식품영양학과에서 진행한 한 연구에서는 저녁 8시 이후에 수분이 많은 과일을 섭취한 그룹이 그렇지 않은 그룹에 비해 야간뇨 발생 빈도가 40% 이상 높았다고 밝혔는데요. 과일에 들어있는 과당이 방광을 자극할 수도 있다고 해요. 과일은 건강한 간식이지만 가급적이면 해가 떠 있는 낮 시간에 드시는 걸 추천합니다. 세 번째는 잠들기 전 술 한 잔의 유혹을 이겨내는 것입니다. 특히 맥주가 정말 좋지 않은데요. 잠이 안 온다고 맥주 한 캔 정도는 괜찮겠지 생각하시는 분들 정말 많으시죠? 하지만 알코올은 우리 뇌에서 항이뇨 호르몬이 나오는 것을 방해합니다. 즉, 소변을 억제하는 기능에 브레이크를 거는 셈이죠. 게다가 맥주는 다른 술에 비해 수분 함량 자체가 높아서 소변량을 폭발적으로 늘리게 됩니다. 잠자기 전 맥주 한 잔의 배신이라는 말이 있을 정도니까요. 오늘부터는 자기 전 최소 4시간 전에는 모든 종류의 술을 반드시 피하셔야 합니다. 네 번째 비결은 물 마시는 시간과 양을 조절하는 것입니다. 물을 많이 마시는 게 건강에 좋다고 해서 무작정 많이 드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특히 저녁 시간에 물을 몰아서 드시는 건 야간뇨에 아주 치명적입니다. 핵심은 언제, 얼마나 마시느냐입니다. 하루에 필요한 수분은 가급적 오전에 집중적으로 드시고 점심 이후부터는 서서히 줄여나가세요.
그리고 저녁 6시 이후에는 목이 마를 때 한두 모금 정도만 마시는 것이 좋습니다. 잠자리에 들기 직전에 물을 마시는 습관은 이제 절대 안 됩니다. 다섯 번째는 방광 근육을 단련시키는 것입니다. 우리 몸의 모든 근육처럼 방광도 나이가 들면 힘이 약해집니다. 소변을 참는 힘이 약해지는 거죠. 그래서 필요한 것이 바로 케겔 운동입니다. 많은 분들이 케겔 운동을 여성에게만 해당된다고 생각하시지만 남성의 전립선 건강과 요실금 예방에도 정말 효과적이라고 해요. 국제비뇨기과 저널에 실린 연구에 따르면 3개월 이상 꾸준히 케겔 운동을 한 그룹은 야간요 횟수가 평균 50%나 감소했다고 합니다. 하루에 10분만 투자해서 소변을 참는다는 느낌으로 괄약근을 조였다 풀었다를 반복해 보세요. 정말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게 되실 겁니다. 여섯 번째, 잠들기 전 다리를 심장보다 높게 올려주는 습관입니다. 이게 무슨 상관이냐고요? 낮 동안 우리 몸의 수분은 중력 때문에 다리 쪽으로 쏠리게 됩니다. 특히 오래 서 있거나 앉아 있는 분들은 다리가 붓는 걸 느끼실 텐데요. 이렇게 다리에 모여있던 수분이 밤에 눕게 되면 혈관으로 다시 돌아와서 신장을 통해 소변으로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잠들기 1시간 전쯤 벽에 다리를 기대고 15분 정도 누워있으면 다리에 몰렸던 수분이 미리 처리되어서 밤사이 소변량을 줄이는데 아주 큰 도움이 됩니다. 마지막 7번째 비결은 바로 햇볕을 쬐며 걷는 것입니다. 낮에 햇볕을 충분히 쬐면 우리 몸에서 멜라토닌이라는 수면 호르몬이 잘 생성됩니다. 깊은 잠을 잘수록 항이뇨 호르몬도 원활하게 분비되어서 야간뇨를 줄일 수 있죠. 또한 걷기 운동은 전신의 혈액순환을 돕고 하체 근력을 강화해서 방광 기능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줍니다. 하루 30분 가벼운 산책을 통해 숙면과 야간뇨 개선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아보세요. 자, 그렇다면 야간뇨를 줄이는데 최고의 궁합을 자랑하는 습관들은 무엇이 있을까요? 첫 번째 최고의 궁합은 바로 저염식 식단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 나트륨은 우리 몸의 수분을 붙잡아 두기 때문에 저녁 식사뿐만 아니라 하루 전체의 나트륨 섭취량을 줄이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국이나 찌개를 먹을 땐 국물보다 건더기 위주로 김치나 젓갈 같은 짠 음식 섭취를 줄이는 것만으로도 밤이 편안해질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최고의 궁합은 취침 전 화장실 가기입니다. 너무 당연한 이야기 같지만 의외로 이걸 잊는 분들이 많습니다. 잠자리에 눕기 직전에 방광을 완전히 비우는 습관을 들이세요. 조금 있다 가야지 하는 생각은 절대 금물입니다. 마지막 한 방울까지 비워낸다는 느낌으로 다녀오시는 게 중요합니다. 세 번째 최고의 궁합은 따뜻한 물로 하는 반신욕이나 족욕입니다. 잠들기 1~2시간 전에 따뜻한 물로 몸을 이완시키면 혈액순환이 원활해지고 숙면을 유도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몸의 긴장이 풀리면서 방광의 과민함도 줄어들 수 있다고 해요. 단, 너무 뜨거운 물은 오히려 교감신경을 자극할 수 있으니 38도에서 40도 정도의 따뜻한 물이 가장 좋습니다. 네 번째는 바로 방광일지를 작성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루에 물을 얼마나 마시고 소변을 언제 얼마나 자주 보는지, 특히 밤에 몇 번이나 깨는지를 2~3일 정도 꾸준히 기록해 보세요. 그러면 나도 몰랐던 나의 잘못된 습관을 객관적으로 파악하고 개선점을 찾는데 아주 큰 도움이 됩니다. 다섯 번째 최고의 궁합은 적정 체중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복부 비만은 방광에 직접적인 압력을 가해서 소변을 더 자주 마렵게 만드는 원인이 됩니다. 실제로 체중을 5%만 감량해도 야간뇨 증상이 눈에 띄게 좋아졌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꾸준한 운동과 건강한 식단으로 체중을 관리하는 것이 야간뇨 예방의 지름길입니다. 반대로 야간뇨의 최악의 궁합인 습관들도 있겠죠. 첫 번째 최악의 궁합은 바로 카페인입니다. 커피, 녹차, 홍차, 초콜릿 등에 들어있는 카페인은 강력한 이뇨 작용을 할 뿐만 아니라 방광을 직접적으로 자극해서 더 예민하게 만듭니다. 특히 오후 3시 이후에 마시는 커피 한 잔은 밤새도록 당신을 화장실로 이끌 수 있다는 사실 꼭 기억하세요. 두 번째 최악의 궁합은 흡연입니다. 담배에 들어있는 니코틴 역시 방광을 자극하는 대표적인 물질입니다.
또한 흡연은 기침을 유발하는데 잦은 기침은 복압을 높여 방광에 부담을 주게 됩니다. 건강을 위해서도 편안한 밤을 위해서도 금연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세 번째는 매콤하고 자극적인 음식입니다. 저녁에 떡볶이나 짬뽕, 매운 찜 같은 자극적인 음식을 즐기시는 분들 계신가요? 캡사이신 같은 매운 성분은 방광 점막을 자극해서 과민성 방광 증상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저녁 식사는 최대한 순하고 담백하게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네 번째 최악의 궁합은 자기 전에 스마트폰을 보는 습관입니다. 스마트폰에서 나오는 블루라이트는 수면 호르몬인 멜라토닌 분비를 억제해서 깊은 잠에 드는 것을 방해합니다. 얕은 잠을 자게 되면 작은 소변량에도 쉽게 잠에서 깨게 되므로 잠들기 1시간 전부터는 스마트폰을 멀리해 주세요.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최악의 궁합은 의사와의 상담 없이 이뇨제를 복용하는 것입니다. 혈압약 중에는 이뇨제 성분이 포함된 경우가 많은데요. 만약 혈압약을 저녁 늦게 복용하고 계신다면 야간류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복용 시간을 아침으로 바꾸는 것만으로도 증상이 좋아질 수 있으니 반드시 의사 선생님과 상담해 보시길 바랍니다. 특히 몇몇 분들은 야간류에 더 신경을 쓰셔야 하는데요. 당뇨병이 있는 분들은 혈당이 높으면 소변량 자체가 늘어나기 때문에 철저한 혈당 관리가 야간류를 줄이는 첫걸음입니다. 또한 남성분들의 경우 전립선 비대증이 야간류의 아주 흔한 원인이 되므로 소변 줄기가 약해지거나 잔뇨감이 느껴진다면 꼭 비뇨의학과를 방문해 보셔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코골이나 수면 무호흡증이 있는 분들도 수면의 질이 낮아 야간뇨가 심해질 수 있으니 이런 경우에도 전문의의 진료를 받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오늘 알려드린 방법들은 일상에서 쉽게 실천할 수 있는 것들이지만 주의할 점도 있습니다. 야간뇨 증상이 갑자기 심해졌거나 소변 볼 때 통증이 있거나 혈뇨가 보이는 경우에는 방광염이나 다른 질병의 신호일 수 있으니 반드시 병원을 방문해 정확한 진단을 받으셔야 합니다. 또한 밤에 화장실을 가실 때는 넘어지지 않도록 주변을 밝게 하고 바닥에 장애물이 없도록 항상 조심하셔야 한다는 점도 잊지 마세요. 자, 오늘 정말 긴 시간 동안 야간류에 대한 모든 것을 알아봤는데요. 핵심은 바로 저녁 시간 관리에 있습니다. 저녁 6시 이후에는 무엇을 먹고 마시는지, 그리고 어떤 활동을 하는지가 여러분의 밤을 결정합니다. 오늘 알려드린 좋은 습관들은 꼭 실천하시고 나쁜 습관들은 멀리하셔서 밤새 깨지 않고 푹 주무시는 편안한 밤을 되찾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 꼭 해주시고요. 주변의 소중한 분들께도 이 영상을 공유해서 다 함께 건강한 밤을 만들어가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